자, 지난주 히트를 쳐서 오늘 이번 주 또 나왔습니다. 예, 이 중요한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도 과학 코너가 살아났습니다. 원정호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혈액형 얘기 네네. 하다가 혈액형이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네, 맞지도 않고. 네, 맞지도 않고 쭉 얘기하다가 이제 관상 얘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한마디만 하고 끝나셨어요. 내 코를 봐라, 복코다. 많은 역술인들이 복코라고 하였으나 나의 20대와 30대는 어떠했는가. 그 얘기 자꾸 말하는데 그래서 대선 후보를 이제 선택하는 기준 중에 네. 혈액형 이야기도 농담처럼 나오지만 말을 해요, 실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네, 은근히. 그리고 관상 얘기는 진짜 많이 하고요. 많이 하죠. 그리고 운명 얘기도 많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관상 얘기 또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저 AI 기반 운세 앱을 통해서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으로 후보를 관상어를 자동으로 알아본다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와, 이제 관상도. 하긴 바둑을 사람을 이길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AI한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기대를 하고 기사를 봤는데 네. 이게 그냥 후보들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네. 관상 정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해 설명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뭐 근데 이제 사람이 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것도 이제 관상이 과학적이냐 안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를 떠나서 관상을 보는 분도 야 귀가 이러면 이런 거야라고 그렇죠. 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네. 평가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네. 뭔가 좀 과학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관상 책하고 네. 무속인들한테서 소스를 얻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애초에 데이터베이스가 아니 근데 그렇게 그걸 만들어진 말하시는 거예요. 분들이 그분들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인공지능 하면 뭔가 좀 빅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예를 구축을 전 해서 세계 대통령이 된 사람들의 인상이라든가 코의 그러니까요. 각도라든가 네. 이런 분석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고 그냥 무속인들한테서 세계 100 뭐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럽니까 100만 장자가 된 사람들의 얼굴 그렇죠. 분석 그런 사람은 데이터. 10만 명 모아가지고 네. 뭐 그래야 되는데 눈꼬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었다. 전혀 아니다. 네. 기존의 소스를 사용했다. 그래도 관상은 사람 인상하고 관련이 되니까 네. 뭐 조금 신빙성이 있을 것도 같잖아요. 네. 근데 이 방금 인공지능 관상을 통해서 평가한 대선 후보들을 제가 봤어요. 네. 봤더니 유승민 후보는 콧구멍이 잘 보여서 재운이 없답니다. 재운이 없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대선 후보 등록하면서 48억 원의 재산을 신고를 하셨거든요. 재운이 없다고 그랬는데. 재운이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화살표 코기 때문에 부귀 영화를 누려야 돼요. 부귀 영화. 근데 얼핏 생각해도 그분이 20대부터 고생하셨어요. 네, 지금 재산이 2억 8천만 원이라시거든요. 그 나이에. 빚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 봉우리 코에 들창코라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네. 지난 시간에 혈액형이 AB형이었기 때문에 네. 변덕이 심하고 야, 혈액형과 안 맞아요. 관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의심스러워지죠. 그래서 관상도 관상인데 사실은 이제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없어요? 예, 이건 안 했고요. 네. 대신에 제가 이 사주 궁합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슈가 네. 단일화, 보수 후보 단일화. 과연 가능한가 궁합적으로. 그걸 살펴봤죠. 단일화를 궁합의 관점에서. 네, 궁합의 관점에서 이 통합을 살펴봤는데 네. 먼저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를 봤어요. 네. 매우 불길한 결합입니다. 이제 나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 강약과 완급의 조화가 없고 예.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예로부터 매우 꺼리는 배합이다. 절대로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죠? 네, 궁합의 관점에서.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네. 쇠가 부딪히면 소리가 요란해서 서로 큰 소리가 자주 나는 사이랍니다. 그래요?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이라는 뜻이죠. 안철수 후보는 소리 지르는 스타일은 아닌데. 예, 그런데 어쨌든 홍준표 후보와 만나게 되면 소리가 질러지는 이 궁합이라는 게 원래 그런 궁합이라는 게 거잖아요. 안 좋다. 네. 네. 그래서 절대 좋은 결합이 못 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남은 게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네.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치는 형상이랍니다. 때리는. 역시 예로부터 매우 꺼리는 궁합이고 불길한 결합이다. 아니 후보들 간에 그럼 궁합이 좋은 후보들이 있어요, 실제? 아니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요. 네. 이게 너무 웃긴 게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그나마 좀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네. 한 4살 차이인가 그런데 나이가 비슷하면 서로 안 입고 온 마음이 들어서 충돌이 자주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좀 다 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건 남녀 기준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냥 하죠 뭐. 사업을 같이 할 때도 그런 사실 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는데 남녀만의 문제는 아니군요. 예. 3당의 단일화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궁합에 따르면. 관점에서. 네. 예, 만약에 이 궁합 전문가한테서 물어봤다면 이렇게 답을 해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뺨을 맞는다. 네, 뒤에서 친다. 예. 근데 생년월일이나 이거 쭉 들고 와가지고 봐주세요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올 거라는 이런 식으로 거죠. 나온다는 거죠. 네. 그 오행을 가지고. 예. 근데 의외로 막상 궁합이 아주 좋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입니다. 좀 상식에 반하긴 하지만 서로 상생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뭐 당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만사가 순조로워서 안 되는 일이 없답니다. 만사가 순조로워서 자손도 효도하고 일가 친척도 화목하고 길게 지적도 화목하고 정말 좋은 궁합인 게 두 사람이 만나는 건 하늘의 복이며 하늘의 복이며 다시 논할 필요도 없이 좋다. 아니 이거를 정치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면 네. 지금 홍준표 후보는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 전술을 쓰고 있거든요. 아하. 이제 문재인 후보를 때려서 문재인 후보 쪽의 지지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홍준표 후보는. 그렇죠. 그쪽을 때려서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아하.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때릴 대상이거든요. 아. 그런 의미에서는 궁합이 맞다. 그렇군요. 네. 네. 문재인 후보도 홍준표 후보를 때려서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존재죠. 네. 그렇군요. 화목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심심해서 또 하나 알아봤는데요.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네. 또 여자분이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금슬이 좋고 금술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도 충실하며 집안도 잘 된다. 집안도 잘 된다. 근데 좀 웃긴 건 뭐냐면요. 예. 이런 대목이 나와요. 심상정 후보의 깐깐하고 야무진 성격이 맞네요. 예. 문재인 후보의 우유부단한 점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완급과 선악을 조절해야 무리 없는 삶을 영위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심상정 후보는 네. 깐깐한 게 아니다. 네. 분명할 뿐이지. 또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유약한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궁합으로는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궁합으로. 예. 어쩐지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코너의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연으로 치부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대가 되는 건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는 경우에 심상정 후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같은 상상을 하게 되죠. 네, 이거는 이제 궁합을 완전해서 보면. 네.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궁합을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상까지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많이 꼭 하죠.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분들이. 네. 저 인상으로 보아 저분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죠. 대부분 틀려요. 대부분 100% 틀립니다. 대부분 틀린데 귀가 솔깃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예. 누가 이랬기 때문에 당선됐고 떨어졌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 된 다음에 다 맞췄다고 해요. 보통은 내가 저 사람을 맞췄다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궁합보다도 오히려 더 과학적일 수 있는 이 이름 획 가지고 궁합을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거 해볼까요? 이름 획을 막 서로 맞춰가지고 그거 어릴 때 하잖아요. 하죠. 예, 자기 이성 친구 처음 생겼을 때 서로 맞나 안 맞나를 가지고 이름 획 가지고 막 해가지고 결국 맞다 안 맞다 네. 막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후보들 간에 이름 획으로 진짜 할까요? 다음 시간에 또? 이걸로 3주를 해요? 아니 이거보다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그게 덜 과학적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전부 다 안 과학적이기 어차피 때문에. 과학은 포기했는데. 네, 과학은 포기했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타로도 좀 해보고요. 정말로요? 네, 타로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름 획으로도 해보고요. 네. 뭐가 있죠? 글쎄요. 저기 별자리. 별자리. 네. 별자리. 제가 방심했네요. 별자리가 있었는데. 근데 조금 재밌는 건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거의 대부분이 1월 아니면 2월생이긴 합니다. 그래요? 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통계로 들이대니까 과학적일 것 같은데. 예, 뭔가 그런 몇 건 명이나 있어요. 된다고요? 이때까지. 양이 많지 않다는 게 모집장이 문제군요. 너무 적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실 것 같아요. 언제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